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그토록 강하게 원하는 이유는 당신의 양자장 어딘가에 이미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은 결핍의 신호가 아니라 미래에서 울려오는 메아리라고, 소망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잠시 멈추고 느껴보라. 당신이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랑, 부, 목적, 건강은 당신을 향해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다. 이미 그것을 살고 숨쉬고 구현하고 있는 당신의 또 다른 버전으로부터. 그러나 그 버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느껴지지 않는가? 마치 손끝에 닿을 듯하지만 닿지 않는 평행한 삶처럼, 너무 가까워서 아프게 하지만 잡기에는 너무 먼 삶처럼. 바로 이 역설이 거의 모든 사람을 분리의 환상 속에 가둔다.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바로 그 원함이 벽이 되어버린다. 이제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 온전함에서 태어난 욕망은 자기장을 가진다. 타임라인을 인도한다. 그러나 결핍에서 충전된 욕망은 왜곡을 만든다. 현실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주파수로 붕괴시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필드, 즉 가능성의 양자 기반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가에 반응한다. 그것은 당신의 일관성, 당신의 구현, 당신의 고유한 진동 서명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욕망이 저항과 뒤엉켜 있으면 당신의 신호는 흐려진다. 당신이 찾는 현실로 파동이 붕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의 버전으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시가 아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다. 하이젠베르크는 관찰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욕망에 머무를 때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가? 당신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관찰하며 그것을 부재로 코딩하고 있다. 당신은 미래의 자신을 아직 아니다 라는 렌즈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형태로 나타나는 양자 붕괴를 스스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이다. 욕망은 어떤 것을 향해 가는 지도가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타임라인 속에서 당신이 이미 그것인 자아로 돌아가는 빵가루 흔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환상을 강화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사랑을 간절히 원할 때 당신의 몸은 친밀함의 부재로 진동한다. 돈을 집착할 때 당신의 심장은 궁핍의 리듬으로 뛴다. 자유를 갈망할 때 당신의 호흡은 갇혀있다는 압박 속에서 짧아진다.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예스라고 외쳐도 당신의 필드는 아니요 라고 속삭인다. 그리고 양자 우주에서 필드는 당신의 생각을 듣지 않는다. 필드는 당신의 주파수를 듣는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직면하지 않으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당신이 그것에 더 집착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가지지 않음의 증거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이것이 숨겨진 결핍의 피드백 루프다. 도착했는지 확인할 때마다 당신은 아직 아니다 라는 현실을 붕괴시킨다. 어떻게, 언제를 통제하려 할 때마다 그것이 당신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믿음을 강화한다. 시각화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할 때 당신은 필드의 간섭을 만든다. 그래서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왜 나는 이미 가진 나의 버전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버전의 진동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다. 이것이 양자의 열쇠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외부 세계에서는 마법처럼 보이는 창조의 단계가 열린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만약 당신의 욕망이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필드에 새겨진 신호라면, 당신의 다음 버전으로 확장하라는 미리 코딩된 초대장이라면, 욕망이 결함이 아니라 미래에 당신이 보낸 GPS 신호라면, 그리고 그 고통은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당신의 버전과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갈망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이제 욕망은 억누를 것도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도 아니다. 욕망은 포탈이고 진동 메시지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볼 수 없는 어떤 것에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그 미완성의 퍼즐을 풀기 위해 당신의 영혼이 이곳에 온 것이다. 답은
행동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존재에서 찾는 것이다. 대부분의 맨페스트 교육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전략, 스크립팅, 의식, 비전 보드에 집중한다. 하지만 양자장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신의 일관성을 듣는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로 정렬될 때만 파동은 붕괴된다. 미래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미래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미 이루어졌다면 왜 아직 느껴지지 않을까? 왜 멀게만 보일까? 왜 그렇게 아프게 갈망될까? 그 이유는 당신의 신경계 속에 기억이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코드가, 그리고 그 기억 대부분 무의식적인 이 완전히 다른 타임라인을 붕괴시키고 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타임라인, 욕망이 반복되는 타임라인, 기다림의 반복, 희망의 반복, 거의의 반복, 그리고 이 기억이 에너지와 몸의 층위에서 다시 쓰이지 않는 한 당신은 원하는 삶을 스쳐보기만 하며 익숙한 삶의 궤도를 계속 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 반복을 끊는다. 쫓는 것을 멈추고 기억해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필드에 암호화되어 있고 당신의 욕망을 통해 속삭이고 있으며 당신의 갈망 속에 숨겨져 있고 불러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뇌가 이미 당신의 허락 없이 그 미래에 접속하고 있으며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타임라인을 전환하는 방법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하겠다. 기억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기억은 과거에서 현재로만 흐르는 것, 시간의 강을 거슬러 떨어지는 잉크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저장 장치라고 믿을 때만의 이야기다. 마음은 진짜로는 안테나다. 잡음을 충분히 조용히 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장면들의 인상, 아이디어, 번쩍임을 받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야기 없는 감정들, 맥락 없는 이미지들, 왜 어떤 성공의 버전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현실처럼 느껴질까? 왜 어떤 미래는 데자뷰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는 뇌가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기억하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신경가소성과 예측 부호화 분야의 최근 연구는 인간의 뇌가 근본적으로 예측기계임을 밝혀냈다. 뇌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구성한다. 모든 지각, 생각, 감정은 이전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투영이다.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다. 내면 세계가 미래 비전으로 지배되고 그 비전이 강한 감정과 함께 충분히 반복되면 뇌는 그 모델을 업데이트한다. 상상한 미래를 기억처럼 취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래가 기억으로 등록되는 순간 몸이 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신경계는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실제인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뇌는 단 하나만 신경 쓴다. 신호가 일관적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트라우마로 고통받을 수 있고 심지 않고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의 경험으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흔들릴 수도 있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의 날짜를 묻지 않는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신경화학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어떤 미래의 사건을 충분한 선명함과 감정으로 리허설하면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배선해버린다. 그게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그건 신경적 설치 Neural Installation다. 그리고 일단 설치되면 당신의 몸은 그 내적 각인과 일치하는 경험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다.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는지, 무엇에 행동하는지, 무엇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어떤 파동이 붕괴되는지를 바꾼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느낄 때만 작동한다. 단순한 시각화는 약하다. 색 없는 스케치, 전압 없는 청사진에 불과하다. 미래가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과거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느껴져야 한다. 성공이 이미 여기 있는 것처럼 심장이 뛰어야 한다. 사랑이 이미 도착한 것처럼 숨이 깊어져야 한다. 이미 안전하고, 이미 풍요롭고,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몸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이 감정적 서명이 없다면 뇌는 당신의 비전을 환상 폴더에 넣어버린다.
하지만 감정이 더해지면, 특히 감사, 기쁨, 경외 같은 상승된 감정이 얹히면 뇌는 라벨을 상상해서 기억으로 바꾼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고대의 진리를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 수세기 동안 신비가들은 이렇게 말해왔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영혼은 연대기적 순서에 밖에 존재한다. 당신의 미래 자아는 직선적인 시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란히 존재하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그 버전과 공명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와 얽히기, 엔탱, 시작한다. 물리학에서의 양자 얽힘은 입자들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시 반응한다. 의식도 똑같다. 당신이 특정한 미래에 맞게 생각, 감정, 행동을 정렬할 때 당신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아와 얽히게 된다. 그리고 일단 얽히면 현재의 현실은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처음엔 미세하게, 그러다 분명하게, 우연은 패턴이 되고 기회는 노력 없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변한다. 당신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필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방해한다. 몸은 낯선 감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좋은 감정일지라도 당신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실망, 스트레스, 투쟁에 익숙해져 왔다. 이 감정들이 집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감정적 기준선 밖에 어떤 것도, 심지어 기쁨조차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두려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쉽다. 신경계는 진실이 아니라 익숙함을 원한다. 그래서 당신이 풍요, 사랑, 자유의 미래 기억을 설치하려 할 때 몸은 저항한다. 긴장한다. 의심한다. 그리고 당신을 예측 가능한 과거의 고통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이 저항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을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한다. 리허설을 멈춘다. 의심으로 파동을 붕괴시킨다. 미래가 지금으로 무너지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 미래를 포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감정적 현실을 선택하는 행위는 당신의 옛 자아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전, 정체성, 통제 위에 세워진 에고는 익숙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에고는 속삭인다. 이건 너가 아니야. 비현실적이야. 논리, 기억, 심지어 당신의 영적 수행까지 이용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진짜가 아니다. 사라져가는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피드백, 정적일 뿐이다. 당신은 과거가 아니다. 당신은 다음 표현을 선택하는 의식의 장이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이라는 기억을 계속해서 설치할수록 당신은 과거의 신경화학적 지배를 덮어쓴다. 뇌는 기적을 기대하도록 재배선된다. 신경계는 기쁨을 신뢰하도록 재훈련된다. 몸은 일관성, coherence, 속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바로 이 일관성이 열쇠다. 심장과 뇌가 하나의 진동으로 맞춰졌을 때 당신의 필드는 가능성의 확률을 형태로 붕괴시킬 만큼 강력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양자 창조의 과학이다. 소망도 희망도 아니다. 베일 너머에서 속삭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미래 버전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단 하나. 당신은 과거의 기본 프로그램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살아있는 기억이 될 것인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다. 노력으로도 전략으로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 당신의 관찰로. 그리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마음이 결핍에 고정되고 가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과 얽히고 에너지가 잘못될 가능성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미래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버전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양자장은 당신의 선호를 따르지 않는다. 당신의 주위의 텐는를 따른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관찰 행위만으로도 결과가 변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한하고 정해지지 않은 파동이다. 관찰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위치를 선택한다. 그 붕괴의 순간이 바로 창조다. 하지만 대부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항상 무언가를 붕괴시키고 있다. 문제는 현실 창조가 작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너무 잘 작동한다. 다만 당신이 기대한 방향이 아닐 뿐이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적 집착, 모든 내적 대화는 하나의 관찰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결핍의 관찰자 전문가다. 무엇이 안 되는지 추적하고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지 분석하고 타이밍, 방법, 징조를 집착한다. 현재의 현실을 미래의 증거로 해석한다. 과거 진동의 메아리일 뿐임을 모른 채 이것이 함정이다. 현실이 증명을 먼저 주길 기다릴 때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관찰되는 존재가 된다. 수동적이고 반응적이며 원하지도 않은 타임라인과 얽히게 된다. 그리고 필드는 응답한다. 네빌 고다드가 신비롭게 말했듯 가난하다는 의식을 가진 채 부를 기도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의식한 그대로의 것을 보상받는 것이다. 즉, 결핍을 관찰하면서 풍요를 붕괴시킬 수는 없다. 외로움에 묶여 있으면서 사랑의 타임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 주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주인은 필드에게 이것을 기준으로 현실을 정렬하라고 명령한다.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아마 여러 해 동안 잘못된 현실을 붕괴시키고 있었을 것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당신의 주인은 두려움에, 오래된 이야기들에, 세대를 거쳐 내려온 생존 패턴들에 납치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적 흔적이 아니다. 양자적 명령이다. 이것이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집이다. 하지만 만약 그 집이 이미 오래되었다면 당신이 참고하고 있는 자아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자아가 아니라 당신이 벗어나려 하는 자아라면 그것이 바로 관찰자의 딜레마다. 지금의 현실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현실에 에너지를 준다. 저항은 중립이 아니다. 저항 또한 관찰의 한 형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그와 같은 현실을 더 많이 붕괴시킨다.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다. 필드가 충성스러워서다. 당신의 슬로건이 아닌 당신의 신호를 따른다. 그리고 당신의 신호가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면 필드는 맞아, 너는 아직 아니다 라는 증거를 더 보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결과를 통제해서도 진척을 강박적으로 추적해서도 아니다. 해답은 관찰자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더 강하게 시각화할 필요는 없다. 그 결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아라면 당연히 그렇게 관찰할 바로 그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불가피함의 주파수에 들어가야 한다. 당연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내적 자세에 들어가야 한다. 적절한 확언을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가 결과와 일치하는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지나치는 비밀, 그것이 바로 coherence 이다. 생각이 감정과 맞고 감정이 행동과 맞고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필드는 일관성을 갖는다. 일관된 필드는 정확하다.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혼돈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명확성을 창조한다. 그리고 명확성은 양자의 가능성 수프를 당신의 진실에 맞는 타임라인으로 굽힌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있다. 명확성은 확실함이 아니다. 명확성은 항복 surrender 이다. 증거가 없어도 미래에 당신과 너무 깊게 정렬되어 증거가 필요 없는 상태.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진동이 충분히 안정되고 충분히 체화되면 외부 세계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중심으로 재조직된다. 하지만 마음은 반항할 것이다. 마음은 당신의 은행 잔고, 관계 상태, 몸, 과거를 가리키며 말할 것이다. 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그게 바로 시험이다. 그게 바로 문턱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주의를 얻으려 발버둥 치는 옛 자아의 몸부림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시 결핍을 관찰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계속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옛 삶을 붙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드럽게, 의식적으로,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여기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타임라인은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 충실한 fidelity로 바뀐다. 미래를 살고 있는 그 버전의 당신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머물 수 있는가에 따라 당신의 필드는 점점
그 버전을 메아리치기 시작한다. 당신은 먼저 아주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게 된다. 다른 종류의 생각, 새로운 감정의 기준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의 미묘한 변화.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필드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필드는 청사진이다. 양자 물리학은 말한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확률적이다. 매 순간 무한한 당신의 버전이 존재하며 그중 어떤 버전을 선택하는지는 당신의 주의, attention이다. 감정적 강도는 증폭기, 신념은 안정자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현실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 현실이 된다. 하지만 마지막 조각이 가장 어렵다. 바로 이것이다. 보이기 전에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순간 그 타임라인은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완벽한 확언을 쓸 수도 있고 꿈같은 삶을 정교하게 시각화할 수도 있고 매일 의도를 반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신경계가 여전히 과거에 맞춰 배선되어 있다면 당신은 미래를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fear를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장은 당신의 목표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의 체화된 상태, embodiment에 반응한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그러나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우주를 속이는 얕은 감사 흉내도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타임라인의 진동, 서명 vibrational signature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 증거도 없을 때 이것이 가장 급진적인 창조행위다. 물리적 현실보다 앞서서 느끼는 것, 사랑이 오기 전에 사랑의 상태를 사는 것, 돈이 오기 전에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감옥이 그대로여도 자유롭게 걷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양자적 정렬 quantum alignment이다. 신경과학은 이미 드러냈다. 몸은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과 실제로 겪은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이 미래의 현실을 강렬한 감정으로 리허설하면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배선한다. 몸은 동일한 화학 신호로 반응한다. 심장의 리듬이 바뀌고 에너지 필드가 재조정된다.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새 타임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내면의 세계가 외부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 되는 순간 필드는 굽혀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현실은 객관적이 아니라 참여적 participator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내부 상태는 외부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조건을 만든다. 필드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신호에 반응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호는 이미 존재하는 상태이다. 필요하지 않는 상태, 기다리지 않는 상태, 존재 그 자체.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 동안 특정 진동에 길들여져 있다. 스트레스, 경계, 부족함. 이 패턴은 단순한 정신적 습관이 아니라 몸의 조직, 호흡, 자세에 저장된 신체적 패턴이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체화하기 시작하면 더 깊이 호흡하고 가슴을 열고 턱을 들고 마음을 확장하면 옛 진동은 저항한다. 그러고 속삭인다. 너 지금 연기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과거의 감정 중력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려 한다.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진실은 이렇다. 새 현실은 나타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타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진동의 문턱을 넘어선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그 뒤따른다. 이것은 소망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전자기, 인과성, electromagnetic causality다. 심장은 몸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방출한다. 당신이 감사, 기쁨, 자비 같은 고양된 감정을 유지하면 심장은 coherence 상태에 들어간다. 그리고 심장이 일치하면 뇌가 따른다. 둘이 동기화되면 몸 전체에 측정 가능한 통합된 필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당신이 양자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코히어런스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 번의 시각화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강요할 필요가 없는 그 버전의 당신이 되는데 헌신하는 매일의 수행이다. 이것이 체화, 엠버림다. 당신이 찾는 미래가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너무 익숙해져 몸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때 세포는 그것을 코딩하기 시작한다.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렬된다.
당신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걷고,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왜일까? 당신이 더 이상 욕망을 신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신호로 보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환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미세하다. 불가해할 정도로 미묘하다. 어느 날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깨어날 수도 있다. 오래된 트리거에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예전엔 갈망이 있던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할 수도 있다. 그때 필드는 당신을 비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에고는 평온을 좋아하지 않는다. 드라마, 통제, 증거를 원한다. 그래서 필드가 확장해도 마음은 수축하려 한다. 왜? 어디 있어? 왜 아직 안 왔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당신은 다시 파동을 미확정 상태로 붕괴시킨다. 그래서 그 대신 당신은 멈추고 숨을 쉬고 체화로 돌아온다.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순적으로 그것은 당신에게 다가온다. 쫓아서가 아니다. 당신이 그것과 동일한 진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창조자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가장 자신의 미래에 정서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미래는 판타지가 아니다. 이미 여러 번 방문한 기억이다. 꿈속에서, 침묵 속에서, 명상 속에서, 그리고 몸은 기억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라. 원하는 현실을 이미 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 감정은 몸의 어디에 자리할까?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 어떤 목소리 톤을 쓰게 될까? 그곳에서 어떤 선택이 자연스러울까? 그리고 그 느낌을 당신의 집, 험으로 만들어라. 매일 방문하라. 그 감정 속을 걸어라.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된다. 더 이상 타임라인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타임라인이 되었다는 것을.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이미 살고 있다. 이것을 선언으로 삼아라. 세상에게가 아니라 필드에게. 그 진동이 당신의 세포, 당신의 선택, 당신의 내일로 퍼져나가게 하라. 왜냐하면 내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외부는 반드시 재정렬되기 때문이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양자적 충실성, 퀀텀 피델리티 때문이다. 욕망은 하나의 신호다. 당신의 높은 자아가 보내는 주파수 스파이크, 이미 다른 진동 주소에서 존재하는 가능성의 조각이다. 그러나 욕망은 머무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달자이지 거주지가 아니다. 욕망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그것은 썩는다. 결핍, 갈망, 나는 아직 아니다 라는 패턴으로 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곳이 바로 이것이다. 양자, 루프 퀀텀, 루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된다. 비전을 느끼고 미래를 스쳐보고 새로운 주파수를 맛보고 잠시 동안 온 존재가 빛난다. 완벽히 정렬된다.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 당신은 기다리기 시작한다. 기다림은 곧 의심이 되고 의심은 체크하게 만들고 체크는 아직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미묘한 붕괴가 시작된다. 욕망을 만들어낸 옛 정체성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 욕망을 이루는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은 다시 창조자가 아닌 탐구자의 눈으로 현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이 루프는 스스로 지속된다. 당신은 갈망하고 시각화하고 의심하고 기다리고 또 강화한다. 그리고 이 진동 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의 신경계는 현재의 당신과 되어가고 있는 당신 사이의 간극을 정상화한다. 거의 도달할 것 같은 상태, 항상 준비 중인 듯한 상태, 거의라는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양자장은 준비에 응답하지 않는다. 양자장은 존재에 응답한다. 당신이 더 이상 욕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왜냐하면 이미 그 욕망을 체현한 존재가 되어버린 순간, 그때가 바로 변곡점이다. 욕망이 정체성으로 녹아드는 순간, 갈망의 불꽃이 아는 자의 온기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무감정한 단절이 아니라 욕망이 이미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 욕망은 당신을 다음 버전의 자신의 진동으로 끌어당겼고, 그곳에 도달한 순간 더 이상 욕망은 필요 없다. 당신은 한때 원하던 그것이 된다. 이때 시간이 접힌다. 이때 당신은 미래의 현실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에서 현실을 표현하는 것가로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 숨 한 번 한 번에 지연이라는 환상이 녹아내린다. 더 이상 양자장은
언젠가라는 신호를 받지 않는다. 임이라는 진동으로 재조정된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타임라인은 저항할 이유를 잃는다. 그것은 조용히, 우아하게, 필연적으로 무너진다. 그러나 한 가지 위험이 있다. 에고는 자기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정체성의 전환을 좋아하지 않는다. 에고는 영적인 언어를 걸친 채 몰래 다가와 속삭일 것이다.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는 회피하고 있어. 아직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 에고는 다시 욕망에 자신을 연결하려 들 것이다. 왜냐하면 원하는 상태는 에고에게 역할을 주기 때문이다. 고칠 것, 개선할 것, 이룰 것, 추구할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반면 정체성은 도착이다. 그리고 도착은 항상 되어가는 상태에 중독된 당신의 한 부분을 공포에 빠뜨린다. 그래서 당신은 경계해야 한다. 욕망이 다시 스며들려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영감이 아니라 방해물로 다가오는 순간을, 루프가 다시 열리는 순간을 비판이 아닌 인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루프는 미묘하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는다. 속삭인다. 한 번만 더 확인해. 혹시 모르니까 다시 시각화해. 너는 아직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당신의 충분함은 노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진동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당신의 진동이 이미 가진 상태의 장에 안정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체현, 엠버림, 이 강력한 이유다. 체현은 루프의 끝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욕망의 필터로 현실을 처리하지 않는다. 당신은 현실을 일치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 당신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 도달할까? 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인가로 바뀐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 당신의 결정은 분리의 신호를 멈춘다. 당신의 말은 기다림을 강화하지 않는다. 당신의 내적 대화에는 더 이상 오게 되면이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가진 자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우주는 그 진동을 정밀하게 반영한다. 이것이 탐구자에서 원천 소스로의 양자적 전환이다. 당신은 원한다는 에너지를 송출하는 것을 멈추고 I am이라는 진동을 방사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인생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고 인생과 협력하기 시작한다. 기도에서 존재로, 갈망에서 착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장에서 당신은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기회들이 그것을 느끼고, 양자장이 그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당신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요청하지 않는다. 선언한다. 그리고 선언이 이루어지면 우주는 그 구조를 재편한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이 단순한 목표가 아닌 이유다. 그것들은 초대장이다. 청사진이다.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한 버전이 보내는 좌표다. 그리고 그 버전을 체현하는 순간 욕망은 사라진다. 포기가 아니라 통합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진동은 안쪽에서 방사된다. 필드는 더 이상 무엇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반응한다. 그리고 필드는 항상 당신이 무엇인가를 반영한다. 미래는 목적지가 아니다. 미래는 진동이다. 미래는 시간이 흘러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정렬될 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쫓거나 끌어당기거나 실현하려는 것을 멈추고 대신 기억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 미래를 기억하는 것은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진동적 사실이다. 당신은 이미 그 버전을 살았다. 그 삶을 걸었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 현실을 느꼈다. 이 타임라인이 아닌 모든 잠재적 자아가 존재하는 무한한 양자 타임라인 속에서 의식이 맞춰지기를 기다리며 암호화된 채 존재해왔다. 그래서 당신의 욕망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당신의 한 버전이 보내는 공명이다. 당신의 임무는 그 삶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삶이 이미 실제임을 증명하는 감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도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다녀온 사람처럼 걷는 것이다. 이것이 시간 기반 창조에서 필드 기반 체현으로의 전환이다. 당신은 더 이상 외적 신호로 진전을 측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걸릴까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관성 앞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지금 느낄 수 있다면 이미 가진 것이다. 지금 느끼지 못한다면 쫓는 것은 그것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그러면 미래의 기억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증거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해결책이 오기 전에 평화를 느끼고, 길이 보이기 전에 확신을 느끼며,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풍요를 느끼는 것이다. 우주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것을 충분히 연습하여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무엇이 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그 버전에 충실할 뿐이다. 그 충성, 그 흔들림 없는 일관성 속에서 현실은 점점 당신이 안정시킨 진동과 일치하기 시작한다. 우연도, 행운도 아닌 양자 법칙에 의해. 왜냐하면 필드는 당신이 구걸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되는 존재를 반영한다.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부족함의 진동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같은 결과만 맴돌게 된다. 절박함으로 기도해도 파동은 붕괴하지 않는다. 무한히 시각화해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의 언어는 진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작업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기억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이미 선택하고, 이미 된 그 버전을 기억하라. 그들의 숨결을 당신의 숨결에서 느끼고, 그들의 평온을 당신의 가슴에서 느끼며, 그들의 명료함을 당신의 결정 속에서 느껴라.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걸어라.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의 행위로서. 양자장에서는 지금의 당신만이 유효한 표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래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기억을 형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 그리고 3D 세계가 반대의 신호를 보낼 때조차 그 진동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필드가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삶을 조율하는 존재가 된다. 통제가 아니라 일관성으로. 이것이 창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여기서 욕망은 데이터가 되고, 생각은 타임라인이 되며, 현실은 마침내 당신의 영혼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지금 멈추고 당신의 필드를 느껴보라. 사회가 쫓으라고 한 필드도, 트라우마가 기대하게 만든 필드도 아닌 당신의 높은 자아가 기다려온 바로 그 필드를. 그것은 이미 여기 있다. 당신은 더 많은 날, 더 많은 신호, 더 많은 확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우엠 속에 더 안정될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그것을 반영한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웠다면, 단지 작은 불꽃이라도, 당신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론에서 체현으로, 정보에서 변형으로, 기억에서 방사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가 Awaken Your Quantum Power 이북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강력한 양자 가르침, 가이드 메서드, 그리고 일상에 통합하도록 돕는 실전 워크북이 포함된 완전한 주파수 재조정이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호기심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다음 현실을 붕괴시킬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것을 선택하라.